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MC민과 함께 2021년도 우리 엔트미디어, 우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기 3과목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교재가 아마 671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2021년도 1회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 우리 전기기기 3과목이 1장 직류기, 제가 1장을 직류기로 잡고요. 2장을 동기기, 그 다음에 3장을 유도기, 4장 변압기, 그 다음 5장의 정류기, 그 다음 6장의 교류 정류자기 파트 특수전동기로 잡고 문항수가 각각 몇 문항씩 출제가 됐는지를 말씀드리고 41번부터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회 때는요. 직류기에서 무려 7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장의 동기기에서 2문항, 그 다음에 3장 유도기에서 5문항, 그 다음 4장의 변압기에서 3문항, 그 다음에 5장의 정류기 3문항, 교류 정류자기 파트에서는 단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었네요. 자, 그럼 이제 41번부터 한번 같이 들어가 볼 건데, 우리 41번 문제를 보시면 8극에 50kW, 3300V, 60Hz인 삼상건선형 유도전동기에 전보와 슬립을 4%라고 줬어요. 자, 일단 슬립을 하나 줬습니다. 4%. 이 전동기 슬립 사이에 0.165의 저항세계를 Y로 접속하고요. 전보와 토크를 발생할 때 회전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가로 안에 보시면 단 2차 각상의 저항은 0.045m랍니다. 그래서 그 0.045m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2차 저항으로서 R2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0.045m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물어본 거는 어찌됐든 간에 회전수를 물어봤으니까 회전수를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1-S의 NS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슬립이 이제 문제가 될 건데, 아까 주었던 전보와 슬립의 4%를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지금 분명히 그 전동기 중간에 보시면 이 전동기의 슬립 사이에는 0.165의 저항 세계를 Y로 접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도 각상에 하나씩 건다는 얘기니까 0.165을 각상에 하나씩 건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누구냐면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하나의 가변 저항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0.165과 2차 건선의 저항 0.04가 직렬 형태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항 값이 증가가 돼 버리죠. 직렬에서 합성 저항은 더하기로써 저항 값이 커지는 거야. 그럼 저항 값이 커지게 되면 2차 합성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슬립이 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슬립과 2차 저항과의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셔야 돼. 이 문제는 솔직히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그럼 슬립과 2차 저항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비례식을 써서 한번 풀어볼 건데, 처음에 우리가 슬립을 갖다가요, 첫 번째 주어진 게 얼마냐면 이 4%의 0.04를 줬단 말이야. 자, 그러면 슬립의 0.04일 때, 그때 이 저항 값은 얼마 2차 저항이? 0.04 되시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 하나의 가변 저항을 설치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럼 두 개가 무슨 연결? 직렬 연결. 그래서 합성 저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0.04 플러스 0.165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때에 대한 슬립을 S-라고 놓겠다는 얘기지. 그 S-를 여기에다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S-. 외부의 저항값을 갖다가 추가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때 변화된 슬립의 크기를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 비례식이니까 크로스 해가지고 S-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0.04가 밑으로 내려올 거고요. 나머지는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0.04 플러스 0.16에다가 자,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해야 돼? 0.04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걸 누른 값이 S- 값이 되겠습니다. 이 S- 값이 얼마 나오냐면요. 0.2 정도 나오네요. 0.2 정도. 자, 그래서 여기 S-0.2를 넣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 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동기 속도를 구해야 되겠죠? NS는 뭐야? P분의 120F가 되겠습니다. 동기속도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극수를 몇 극짜리 줬냐면요. 8극짜리 줬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가 얼마짜리 줬냐면 60L을 줬어요. 여러분들 무조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기가 됐든 유도기가 됐든 특히 유도기 파트에서 극수와 주파수가 나오면 무조건 NS를 구하고 공식을 또 추가적으로 써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NS를 우리는 이제 항상 주어지지 않고 물어보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NS를 어차피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동기 속도를 구해주시면 편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구해야 되는 값이니까 극수와 주파수가 나오면 무조건 동기 속도를 구하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하면 900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 구했네요. 갖다 넣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1-S-가 0.2가 되겠고요. NS는 900 하고 나오시면 돼. 자, 그래서 요거 누르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900보다 느린 720 RPM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에 있네요. 2번.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41번부터 솔직히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42번은 뭐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육상 반파 정류회로 해서 450V의 직류 전압을 얻는데 필요한 변압계 직류 권선의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우리 육상 반파가 나왔는데 이 육상 반파라는 값은 누구와 같다라는 거냐면 삼상 우리 전파와 같아요. 그럼 삼상 전파일 때 ED 값은 얼마예요? 1.35의 2라고 보시면 돼. 물론 각도가 나오면 이제 코사인 알파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각도가 주어진 건 아니니까 그냥 이 값만 구하시면 됩니다. 직류 전압은 줬죠? 그래서 변압기 2차에 걸리는 전압 이는 1.35분의 ED 하시면 돼. ED. 예, ED는 얼마요? 450 줬죠. 자, 그래서 1.35분의 얼마? ED가 얼마야? 450 하고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누르면 답이 얼마 나오냐면 333 하고 나오네요. 정답은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 들어가 볼게요. 43번 문제도 유도기 문제인데 200V 플러스 마이너스 200V 이렇게 주고 있어요. 200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200V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200은 이제 2차 측의 단자 전압이 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전압은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얘는 이제 플러스 하면 400V까지 전압이 조정되는 거고요. 200 플러스 200, 마이너스 하면 0V가 되겠습니다. 200 마이너스 200. 그래서 전압 조정 범위는 얼마부터? 0부터 400V까지 전압을 조정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 상태에서 자기용량을 줬네요. 자기용량 3kV인 단상유도 전압 조정기가 있고요. 최대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네.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이 P는 뭐야? VI죠. 자, 여기 이제 2차 측인데 출력은 2차니까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 출력은요. 무슨 전압이 들어가야 되냐면 맥스, 최대 전압이 들어가야 됩니다. 최대 전압. 자, 그럼 최대 전압은 얼마예요? 아까 이제 0부터 400V까지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최대 출력이라는 것은 전압도 최대 전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최소 전압이 아니라. 그럼 최대 전압은 200 플러스 200에 400V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I2 값인데 I2를 구하셔야 되는 거죠. 안 좋기 때문에. 그럼 I2는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정격 용량 한번 써볼까요? 정격 용량을 P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정격 용량은 EI라고 쓸 수가 있겠지. 이거 문자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제가 EI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에 2차 측에서 전압을 조정하는 조정전압, 그 다음에 2차 이루는 전류, 그래서 조정용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P값의 이름은 조정전격, 조정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정전격, 조정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I2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걸 구해서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E2분의 P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이때 E2는 조정전압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얼마가 들어갈 거냐면 200 플러스 마이너스 200. 이 200V 가지고 전압을 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조정전격이거든. 그래서 조정전압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V를 넣으시면 되고요. 용량은 아까 자기용량 3kV짜리 줬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단위 환산해줘야지. 10의 3승 하시면 돼. 그럼 단위 잠깐 볼까요? 얘가 VA가 되는 거고요. 얘는 단위가 200V니까 V. 그럼 VV 약분하면 단위가 암페어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거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 15A 나와요. 15A.
요게 2차 측의 전류, 흐르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를 여기다 넣으시고요. 단위를 잠깐 봐야 되는데 그 최대 출력의 단위가 kV를 줬어. 그래서 10에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3승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면 답이에요.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6kVA 하고 나오네요. 요게 답입니다. 정답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있습니다. 요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4번 볼 건데 44번은 직류 직권전동기의 전원극성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우리 직권전동기를 한번 그려보면 계자 권선과 전기자 권선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발전기, 전동기를 우리가 직권발전기, 직권전동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전동기가 나온 거고요. 그러면 극성을 갖다가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잡아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한번 보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갈 거니까 여기에 계자 전류가 하나 흘러갈 거고요. 직권 계자 전류. 여기에는 전기자 전류 IA가 흘러가겠습니다. 극성을 반대로 했을 때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회전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는 뭘로 따질 거냐면 토크 값 가지고 따질 수가 있어요. 토크는 K파이에 IA라는 식이 있죠. 그럼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T가 발생하면서 마이너스 T가 되면서 역토크가 발생이 돼야만 회전 방향이 반대로 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극성을 한번 반대로 뒤집어 보면 여기를 플러스, 자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플러스로 잡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잡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야. 그러면 부호를 한번 볼게요. 부호를 자속을 갖다가 우리는 계자전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계자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계자전류나 자속은 이꼬르 쌤쌤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부호가 하나가 마이나 나오면 마이나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역토크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놈만 부호가 바뀌어야만 마이너스 T가 나와서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IA도 반대, 계자전류도 반대니까 여기에 부호가 뭘로 들어갈 거냐면 계자전류 반대, 전기자전류도 반대, 마이너스가 만날 거예요. 그럼 마이나 만나면 부호는 플러스 T가 됩니다. 회전 방향이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직권전동기의 전원극성을 반대로 하더라도 회전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회전 방향이 반대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것인데 사실은 요 내용은 우리 실기 쪽에서 출제가 이미 됐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두 개의 권선을 반대로 바꿔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셀렉터 스위치, 선택 스위치가 있죠. 그거를 가지고 로타리 스위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접점을 바꿔가지고 전류의 방향을 한 놈을 반대 방향으로 흘리면 역토크, 마이너스 T가 발생하는 모습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바꿔볼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요 그림을 갖다가요 잘라가지고 끊는 거야. 자, 여기를 이제 단자 처리하는 거예요. 손을 딱 잘라가지고 단자 처리. 이런 식으로 딱 끊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놈이 요렇게 하나 연결하고요. 요 놈이 요렇게 하나 연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부호를 볼게요. 자, 그 전원극성을 반대로 하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전류가 요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뛰어 넘어가서 전기자 전류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거고요. 요 놈이 그대로 내려와서 다시 위로 올라가죠. 선을 타고. 그럼 여기에 계자 전류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봤을 때 처음에 전기자 전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계자 전류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근데 전원극성을 반대로 했는데 단자를 갖다가 엮었단 말이에요. 역으로 결선을 했단 말이야. 그때 전류의 방향을 한번 볼게요. 전기자 전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방향이 안 바뀌었죠? 자, 식을 일단 한번 더 써드릴게. T는 K파이의 IA가 되는 거죠. 요 놈이 누구와 같다? IS와 같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자 전류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안 바뀌었어. 그래서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고요. 반대가 돼야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계자 전류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 계자 전류는 원래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었던 거죠. 전원극성을 반대로 했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반대 방향. 그럼 플라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이때는 부호가 뭐다? 마이너스 t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계자 권선과 전기자 권선의 단자 중, 권선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접속을 반대로 엮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기에 접근을 하는 거고요. 이 내용은 실기에 나왔지 필기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필기는 무조건 답이 뭐야? 변하지 않는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직권 전동기를 뭐 극성을 반대로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어요. 두 개 권선 중 임의의 전자 하나를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실기에 나왔던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는 필기를 준비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5번 갈게요. 45번 문제는 6극의 직류발전기 정류자 편수가 132개, 단자 전압이 220V, 직렬도 채수가 132개이고 중권이라고 했네요. 정류자의 평간전압 물어봤는데 우리 평간전압 공식은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K분의 PE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류자 편수 K가 몇 개를 줬냐면 132개를 줬고요. 극수를 갖다 6극, 그 다음에 전압을 갖다가 220V를 주고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 10V가 나오네요. 10V. 정답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어서 46번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은요, 포화하고 있자는 직류발전기 회전수가 2분의 1로 감소가 됐다라고 줬네요. 회전수가 2분의 1로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기전력을 속도 변화, 정과 같은 값을 하려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여자라는 값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자속 파이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자 전류가 자속 파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보면 공식이 요거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기전력 이 값은 K파이의 N이라는 식을 가지고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회전수가 2분의 1로 감소가 됐대요. 그럼 당연히 비례식이니까, 비례관계니까 기전력도 2분의 1로 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전력은 원래 처음에는 얼마였냐면 1이었어요. 1. 근데 2분의 1로 회전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기전력도 2분의 1로 감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그때 여자를 몇 배로 하면 되냐고 물어봤는데 이 여자는 누구? 자속 파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자속을 몇 배? 2배로 해주시면 돼요. 2배. 왜? 2 곱하기 2분의 1은 1이니까요. 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요. 3번이 되겠네요. 3번. 네. 자, 47번 갑시다. 전기자 저항을 0.3 줬어요. 자, 써볼게요. 제가 전기자 저항은 R인데 0.35을 주고 있고요.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단자 전압이 210V, V가 210V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하 전류를 줬어. 얼마 줬냐면 95A를 줬고요. 계자 전류를 또 줬어요. 계자 전류 얼마 줬냐면 5A 줬습니다. 단위는 생략. 자, 그리고 직류 분권 발전기 유기기 전력 물어봤네요. 자, 일단은 무슨 발전기 줬냐면 분권 발전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때 기전력 물어봤죠? 그럼 기전력 2는 공식이 뭐야? V 플러스 IA의 RA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갖다 넣으시면 돼. V값 얼마 줬냐면 210V 줬고요. 자, 플러스 IA 값을 안 줬으니까 구하셔야 되는데 분권이란 놈은요, 계자와 전기자가 병렬로 쪼개져 있는 놈이죠. 병렬로. 그러면 나누어진 전류를 합치면 전체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A는 전체 전류, 나눠진 전류는 부하 전류와 계자 전류 두 놈을 합쳐주시면 됩니다. 자, 부하 전류를 95A 줬고요. 계자 전류를 5A 줬으니까 100A 하고 나오겠네. 100A. 자, 여기다 100A 넣으시고 곱하기 전기자 저항은 얼마? 0.3. 그래서 얼마? 240V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E가 입력이고 V가 출력이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E가 입력, V가 출력이니까 항상 누가 커? 입력값이 크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입력값이 출력보다 크니까 출력이 210이잖아요. 그럼 210보다 큰 놈을 찾아야 돼. 그래서 1번은 나가리가 되는 거고요. 2번, 3번, 4번 중에 하나가 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돼요.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 한번 볼 건데, 이 문제는요, 아주 오랜만에 출제가 됐어요. 아주 오랜만에. 일단, 답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딱 보는 순간, 얘가 답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편법으로 이제 설명하고 끝내버릴 건데,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설에 있는 그 식을 외우셔야 돼. 거기다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데, 식도 막, 지수 봐봐, 지수. 너무 복잡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해져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안 바뀌어 나온다는 얘기야. 자, 일단은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Q1에 역바이스가 올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그널하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시간은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T라고도 하는데 이 타우 얘기하는 거예요. 타우. 시정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정수. 우리 시정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회로에서 배우는 나중에 RC라고 하죠. RC. 저항에다가 C값을 갖다 곱하면 시정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 시간은 시정수인데 RC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R에다 C값 곱한 거를 보기 위해서 일단 찾아봐. 그러면 몇 번밖에 없냐면 3번하고 4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숫자가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이제 그것만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 369 게임 알죠? 그죠? 369 게임. 요새는 이제 오징어 게임이 유명한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 시대에는 369가 유명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369. 지금은 우리 애들도, 지금까지도 우리 애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게임인데, 그 369를 왜 얘기했냐면, RC에다가 앞에 3자, 6자, 9자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0.369는 아니고요. 약간 순서를 바꿔가지고 0.693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석으로 하려면은 골치가 아파. 식을 외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냥 RC에다가 369 들어간 거 찾으면 4번밖에 없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 들어갑니다. 변압기의 정격을 정의한 것 좀 옳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일단 변압기의 정격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변압기의 용량, 그 다음에 1000kV짜리다. 그 다음에 전압을 22,900을 380, 220으로 변성해주는 변압기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숫자들은 다 명판에 찍혀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우리는 정격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TV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그 모델명 해가지고요. 거기에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쓰여져 있는 건데, 변압기의 전격 역시도 명판에 기재되어 있는 값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전격을 정의한 것 좀 옳은 거 물어봤으니까 2번에 보시면요. 전격 2차 전압은 명판에 기재되어 있는 2차 권선의 단자 전압이다. 요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명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명판. 정답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 들어갑니다. 50번은 유기기 전력을 줬네요. 유기기 전력은 2라고 쓰시면 되고 210V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자 전압 V를 200V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주고 있냐면 5kW 분권 발전기. 발전기 용량이 주어졌어요. 5kW. 요거는 좀 단위를 좀 쓸게요. 왜냐면 키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좌 저항을 얼마 주고 있냐면 500Ω를 주고 있어요. 네, 500옴 RF 값입니다. 전기자 저항을 물어보고 있네요. 전기자 저항 RA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이 분권 발전기라고 했으니까 아까도 이제 얘기해 드렸지만 분권 발전기의 기본식을 한번 써봅니다. 이는 V 플러스 IA의 RA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요거 물어본 거죠. RA 값. 자, 이항을 하면 됩니다. RA는 자, 플러스 V를 넘기면 마이너스 V가 될 거고요. 곱하기 IA니까 넘어가면 나누기 I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항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A분의 2 마이너스 V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값은 210V고요. V 값은 200V. 그럼 IA만 구하시면 되는 거야. IA는 어떻게 구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권은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로 연결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전체 전류 I, 부하 전류와 계좌 전류가 쪼개지는 전류니까 두 개를 합치면 전기자 전류, 전체 전류가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공식을 한번 더 써야 돼요. I는 V분의 P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I는 ohm의 법칙으로서 RF분의 V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P는 VI니까 I는 V분의 P다. 그 얘기예요. 자, V는 얼마야? V는 아까 이제 200 줬잖아요. 그래서 200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 용량이 5kg니까 5 곱하기 10에 3승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그리고 나서 뭐가 들어가야 돼? V가 다시 들어갑니다. 200분의 RF가 들어가야죠. RF가 들어가야지. RF가 얼마냐면 500옴이죠. 500옴. 그리고 V가 200이 되겠습니다. 요거 누르면 여러분들 25.4 나와. 전류니까 단위가 암페어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넣으시면 돼. 구한 거. 그래서 계산기 한 번 더 준비하셔가지고 눌러주시면 0.4옴 정도 나옵니다. 대략. 자, 그래서 0.4옴 들어가 있는 거 몇 번이냐면 2번이 있어요. 2번. 요게 답이 되겠죠. 네, 이렇게 푸시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1번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문제. 그래도 51번 문제는요. 6극의 60Hz Y결선의 삼상 동기발전기의 극단 자속을 0.16 웨버 줬고요. 회전수가 1200rpm, 한상의 권수가 186회, 권성계수가 0.96일 때 단자전압 물어봤네요. 우리 단자전압의 또 다른 말은 뭐야? 성간전압. 또 다른 말은 정격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간전압을 V라고 놓으면 우리 Y결선이니까 상전압 2에 루트 3배다 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V는 성간, E는 상전압이니까요. 그래서 Y결선이기 때문에 루트 3배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기기는 Y결선. 자, 그럼 루트 3에다가 요 기전력 공식은 뭐예요? 4.44 K 오메가 F의 N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집어넣어서 이제 곱하기 하시면 답이 되는데, 자, 4.44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권성계수를 갖다가 얼마 줬냐면 아까 0.96을 줬어요. 0.96. 주파수를 갖다가 얼마 줬냐면 60Hz 줬고요. 그 다음에 한상당의 권수를 186회, 그 다음에 한극당, 매극당 자속 파이를 0.16 웨버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돼. 누르면 13183V 해가지고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2번 들어갑니다. 52번 문제는 이회전 자개술로 단상유도 전동기를 설명하는 경우에 정방향 회전자기에 대한 회전자 슬립을 S라고 했을 때 역방향 회전자기에 대한 회전자 슬립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죠. 포인트는 역회전 시의 슬립, 역방향에 대한 슬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슬립 공식을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원래 슬립 공식은 어떻게 됐던 거야? NS분의 NS-N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정방향일 때 슬립의 크기다 그러면 역방향은 이 회전자의 속도가 역회전한 거니까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붙어야 돼요. 정일 때는 플러스, 역일 때는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원래 식에 있던 마이너스와 역방향이 됐을 때의 마이너스가 만나면 요게 부호가 뭘로 바뀌어? 마이너가 만나면 플러스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요렇게 한번 묶을 수가 있을 거니까요. NS분의 NS는 얼마야? 1 플러스 NS분의 N 요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1 플러스는 그대로 오는데 요 NS분의 N이 뭐하고 똑같냐면 1-S와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똑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회전자의 속도 공식을 한번 적어보면요. 1-S NS가 되는데 요 NS를 좌변으로 넘기면 NS분의 N은 누구와 같습니까? 그렇죠. 1-S와 같다는 겁니다. 즉 NS분의 N은 누구와 같다? 1-S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 플러스 1이니까 답은 뭐가 나와? 2-S가 나온다는 얘기죠.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냥 외우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번. 자, 53번은 3000V 1500kV 동기 임피던스가 3옴이래요. 3옴.
동일 전격의 두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던 중에 한쪽 계좌 전류가 증가해서 각상의 유도기 전력 사이에 몇 볼트의 전압차? 300볼트의 전압차가 발생했다면 두 발전기 사이에 흐르는 무효획률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무효획률을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무효순환전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환전류 공식은 기본식은 I는 Z분의 V인데 기전력 차에 의해서 순환전류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일단 기전력의 차에서 E가 들어갑니다. 요 놈은 이름이 기전력의 차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E1-E2인데 출제자는 기전력의 차 뺀값을 주기 때문에 그냥 기전력의 차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피던스는 순환전류가 임피던스를 만날 때는 발전기는 병렬이지만 순환전류가 임피던스를 만날 때는 직렬 형태가 되기 때문에 ZS가 두 대가 직렬, 그래서 EZS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EZS니까 2 곱하기 ZS를 잡아주시면 돼. ZS는 얼마 준 거예요? 동기 임피던스를 3옴 주고 있죠? 3. 그리고 기전력의 차는 300V. 그래서 이걸 나누면 6분의 300, 50A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 들어갑니다. 54번은 실리콘 다이오드의 특성에서 잘못된 거 물어봤는데, 이 실리콘 다이오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조금 특징을 알고 있으면 좋은데, 뭐 쉽지는 않았던 문제예요. 온도의 영향이 작고요. 온도에 의한 영향이 작고, 효율이 좋고, 전압 강화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내용을 봤을 때, 전압 강화가 크다 1번에 나와 있는 잘못된 거, 요거를 찾아주셨으면 됐던 거죠. 그래서 효율도 좋고 온도에 의한 변화가 영향이 적고 전압 강화도 작다.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5번 들어갑니다. 55번 문제는 동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서 이제 농형 유도 전동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누가 들어가냐면 주파수 제어법이 들어갑니다. 주파수 제어법. 그래서 이제 이 주파수 제어가 역률이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하나 특징이 있고요. 역률이 가장 우수한 속도 제어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가 또 시험에 나오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선박의 전기 추진용, 또 하나가 이제 인경공업의 인격이라고 썼어요. 인경공업의 포토모터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선박의 전기 추진, 이제 주파수를 갖다가요, 60Hz가 아니라 120, 180Hz 이상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그 회전수를 갖다가 강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주파수를 높게 잡아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경호흡의 포트모터는 뭐냐면, 그 방직 공장에 가시면 실패가 있어요. 그 실을 감는 실패인데, 그 실패가 돌아가면서 실을 감죠. 그럼 얘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냐면, 전동기를 돌리면 이 실패가 돌아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을 또르르 계속 감아주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인경호흡의 포트모터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또 누가 나오냐면 극수변환법이 있어요. 극수변환법. 극수를 이제 변화시켜서 속도를 제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가 나오냐면 전압 제어가 되겠습니다. 외부에 인가되는 전압을 이용해서 전압을 변화시키면 속도가 제어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특히 이 전압 제어는요, 누굴 이용하냐면 우리 실리콘 제어 종류 소자라고 하는 SCR 있죠. 이 SCR의 특징이 뭐냐면 교류와 직류 전압을 다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SCR의 그 위상각이라는 놈을 가지고 제어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 제어법 아닌 거 물어봤는데, 자, 극수 변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 제어 있고요. 전압 변환이 전압 제어입니다. 주파수 제어 있고요. 그래서 없는 거는 2번이 없어요. 2번. 우리 일단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아닌 거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요, 보기를 딱 봤을 때 내용이 기억 안 나면 일단 1차라고 써 있는 새끼를 무조건 찍어. 그럼 답이야. 1차. 이게 하나의 이제 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나와 있는 거 2번밖에 없죠.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56번 들어갑니다. 56번도 좀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뭐 잘 보시면 어렵진 않은데 예, 잘 보기가 그게 어려운 거죠. 잘 보기가. 일단 지문이 길면 아우 짜증이 나잖아요. 우리는 전격부에서 역률 0.8 뒤짐으로 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때 전압 변동률이 12%래요. 그럼 이변압기 역률 100%의 정적 부하를 걸고 운전할 때 전압 변동률은 약 몇 프로냐고 물어봤죠. 그리고 가로 안에 보시면 저항 강화는 리액턴스 강화의 12분의 1이다라고 줬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저항 강화율을 우리는 P라고 표현을 하고요. 리액턴스 강화는 Q라고 표현하는데 저항 강화율은 리액턴스 강화율의 몇 배? 12분의 1배. 이렇게 준 겁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 변동률 식을 좀 아셔야 되는데 변압기 전압 변동률 식은 원래 두 가지가 있어요. V2n분의 V20 마이너스 V2에 곱하기 100이 있고요. 또 하나의 식은 누구냐면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의 사인의 세타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상이면 이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는 지워버리고요. 진상이라고 나오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딱 봐도 저항 강화와 리액턴스 강화 이런 문구를 줬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문제로 들어가면 0.8, 역률이 0.8일 때 전압 변동률이 12%라고 줬어요. 자, 그걸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전압 변동률이 12%고요. 역률이 얼마일 때? 0.8입니다. 그럼 이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얼마야? 예, 0.6입니다. 왜 그러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의 플러스 사인의 제곱 세타가 1이기 때문인 거죠. 예, 삼각함수 공식이 되는데 0.8의 제곱은 0.64, 그럼 0.6의 제곱은 0.36. 그래서 0.64, 0.36을 더하면 1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는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0.8일 때 0.6, 0.6일 때 0.8, 1일 때는 0. 0일 때는 1, 요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 건데 0.8의 P 곱해주고요. 0.8의 P 곱해주시고 플러스 우리 리액턴스 강화는 모르는데 요거 위에 아까 힌트를 하나 줬거든요. 그럼 이거를 Q를 한번 표현해보자는 얘기지. P는 12분의 Q니까 Q는 얼마일까요? Q는 리액턴스 강화는 요 12를 갖다가 넘기면 되잖아. 그러면 나누기 12가 넘어가면 곱하기니까 12의 P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용할게요. 요거를. 자, 그러면 Q의 자리에다가 12P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12P 곱하기 0.6이니까 얼마예요? 7.2 P가 되는 거죠. 예. 자, 12, 요 Q 자리에다가 12P를 넣고 0.6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숫자끼리 곱할 수 있어요? 그럼 7.2의 P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0이라는 값은 우변값이 얼마냐면 0.8에 7.2 더하니까 8P가 나오죠. 그럼 P는 얼마야? 8분의 12가 되겠습니다. 요거 누르면 얼마 나와요? 1.5 정도 나오네. 그죠?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항 강화율을 지금 구해놨단 말이에요. 1.5% 해가지고 구했는데 아까 문제 조건에서 뭐라 했냐면 역률이 100%일 때는 전압 변동률이 몇 프로입니까 물어봤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공식을. 자, P 코사인 세타의 지상이니까 플러스 Q의 사인의 세타가 될 것인데 역률이 100%니까 얘가 얼마야? 코사인이 1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사인은 얼마? 0이죠. 그럼 Q 곱하기 0은 0이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 그러면 전압 변동률은 결론은 P 곱하기 1이니까 P와 같다라는 거죠. 이게 결론이 누구냐면 역률이 100%가 됐을 때의 전압 변동률은 누구와 같다는 얘기야? 저항 강화율과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역률 100%였을 때 전압 변동률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아까 우리가 구했던 저항 강화율에 1.5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답이 되는 거죠. 저항 강화율 아까 우리 1.5%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전압 변동률, 역률 100%일 때 전압 변동률은 저항 강화와 같으니까 1.5%가 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에 있습니다. 2번. 이렇게 구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7번 들어갈게요. 자, 57번 문제는 제가 이제 요거는 편법으로 좀 해결을 할 건데, 분권 발전기의 무브와 포우선이 V 값을 어떻게 주냐면, 자, 한번 써볼게요.
33 플러스 IF분의 얼마? 940에 IF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IF는 계좌 전류고요. V는 무부하 전압, 볼트로 주어질 때 계좌 저항이 20ohm이면 몇 볼트의 전압이 유비됩니까? 물어본 거죠. 그럼 RF 계좌 저항이니까 이게 20ohm 준 거야. 그러면 봐봐요. 이 IF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IF는 오흠 법칙에 의해서 RF분의 V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RF가 20이니까 20분의 V가 되는 거야. 그럼 요 놈을 갖다가 원래는요. 분모 분자에다가 각각 넣어가지고 V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복잡하겠죠, 딱 봐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편법으로 갑니다. 어떻게 푸냐면, 자, 여기 942쪽 분자에 그대로 갖다 넣어. 자, V는 하고 나올게요. 자, 940 그대로 놓고요. 요 분수의 나누기 표시 있잖아. 이걸 갖다 붙여, 옆에다가. 그러면 나누기가 아니라 뭐야? 빼기가 됩니다. 빼기. 자, 그리고 33 그대로 갖다 붙여요. 한 줄로 끝나는 거야, 한 줄로. 그 다음에 20 줬죠? 20을 곱해.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편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했더니 나와. 그러면 다른 문제도 이렇게 풀면 됩니까? 당연하죠. 이 검증이 이미 다 끝난 거야, 검증이.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자, 요런 형태로 나왔을 때 적용을 하라는 거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940. 나누기 표시 갖다 붙이니까 빼기 33, 그 다음에 주어진 숫자 곱하기 20. 두 숫자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구하면요. 280V 나와.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우리는 해설처럼 안 풀어.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58번 갑시다. 58번. 임피던스 강화를 5% 줬고요. 변압기가 운전 중 단락되었을 때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입니까? 물어봤죠. 이 식이 이제 사실은 필기보다는 나중에 실기 가서 되게 중요한데 일단 시험에 나왔네요. 퍼센트제분의 100에다가 전격 전류 IN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임피던스 강화를 만약에 4% 줬어. 4%. 그럼 4분의 100이니까 얼마야?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25배가 답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5% 주면 몇 배? 그때는 20배가 답이 되겠죠. 20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몇 프로? 5%니까. 5%니까 몇 배? 20배 하시면 돼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 들어갑니다. 59번 문제는 여기서 해결을 한번 해보죠. 삼성건설은 유도전동기에서 1차와 2차 간에 상수비를 줬죠. 우리 상수비를 베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상수비는 뭐냐면 말 그대로 2차분의 1차 어떤 상수를 얘기합니다. 상수. 단상, 삼상일 때의 상수. 그럼 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수비를 줬어. 건수비를 어떻게 줬냐면 알파라고 줬죠. 알파. 근데 이 알파는요 원래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K 오메가 2 N2분의 K 오메가 1의 N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I2를 줬네요. I2 2차 전류 I2. 그러면 1차 전류는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1차 한상으로 환산한 I2 다시는 이 2차를 1차로 환산했기 때문에 1차 전류를 물어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차 전류를 이제 물어본 건데 요거 이제 권수비식을 아셔야 돼. 그래서 권수비식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알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우리 K 오메가 2 N2분의 K 오메가 1의 N1이 되는 거고요. 이 상수는 갖다가 그대로 붙이시면 되는 거야. 뭐 앞에가 됐든 뒤에가 됐든 M2분의 M1 이렇게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류비식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오늘 이제 건수비식에서 다 2차분의 1차인데 유일하게 전류만 반대입니다. 1차분의 2차.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1차 전류를 물어본 거니까 I1을 끄집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요렇게 곱해지는 거죠. 요렇게 곱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이 물어본 놈의 같은 위치 얘네들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즉 K 오메가 1 N1 분의 위에 분자에는 K 오메가 2 N2가 오는 거야. 위아래가 바뀌어. 그러면 원래 원수비는 2차분의 1차인데 1차 전류를 구하다 보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이 분모 분자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역순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권수비가 어떻게 올 거냐면
밑에 분모로 온다는 거야. 분모로. 왜? 알파가 2차분의 1차니까 1차분의 2차는 알파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로 오는 겁니다.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것도 위아래 바뀔 거 아니야. 1차분의 2차. 그럼 원래는 베타가 2차분의 1차인데 1차분의 2차니까 분의 1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베타가 온다는 거지. 그럼 위에 분자에는 남는 게 하나밖에 없어. I2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기억을 딱 해주시면 돼. 이거는 바뀌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 되겠습니다. 4번. 뭐 이렇게 외워도 되겠네. 좀 웃긴 얘기인데 아이가 배 아파 이렇게 그죠? 아이가 배 아파 이렇게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갈게요. 자, 그러면 60번에 보시게 되면 60번에 가시게 되면 직류발전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닌 거 물어봤죠?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한 방법. 자, 우리가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는 일단 누가 들어갈 거냐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 감소가 돼야 되죠. 뭘 설치해서 우리 보극을 설치해서 이게 바로 누구냐면 전압 정류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식을 하나 좀 적어보면 리액턴스 전압의 크기는 L에다가 TC분의 EIC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불꽃 선락을 일으키는 전압의 크기가 요 놈이니까 요 놈을 갖다 우리는 무조건 작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를 작게 하려면 당연히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뭘 설치하면 감소가 됩니까? 보극을 설치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 L값하고 비례관계니까 인덕턴스 L값을 감소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죠. 요런 건 이제 나쁜 놈의 L이라고 하니까 항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류주기 TC를 길게 해주면 됩니다. 길게. 얘가 길어지면 리액턴스 전압이 감소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속도 V를 느리게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면 요 정류주기 원래 TC는 V분의 B 마이너스 델타로 이제 공식이 하나 또 있는데 요 정류주기하고 속도가 반비례죠.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면 정류주기가 길어질 테니까 정류주기가 길다는 얘기는 리액턴스 전압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의해서 속도를 느리게 한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접촉점이 큰 바로 탄소 브러쉬를 설치해서 양호한 상태의 정류를 얻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저항 정류 역할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 2가지를 설치하면 되는데 누구와 누구입니까? 그러면 보극과 탄소 브러쉬가 될 것이고요. 전압 정류 역할은 누구? 보극, 저항 정류 역할은 탄소 브러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틀린 거 물어봤어요. 항상 뭐 맞는 거보다는 틀린 거를 자주 물어보니까요. 자, 첫 번째 보상원선을 설치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내용은 없는데요. 이 보상원선도 역할을 합니다.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한. 보극을 설치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보극이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니까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 브러쉬의 접촉장을 크게 하는 탄소 브러쉬를 설치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 보극을 설치한 이유가 이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키기 위한 거였죠. 근데 리액턴스 전압을 크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1회 문제풀이를 풀어봤고요. 잠시 뒤에 2회 문제풀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